네, 리뷰 손입니다. 네, 요즘 연일 미세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끔 오는 거는 사실은 뭐 가끔 뭐 안 좋은 공기 마시면 뭐 큰일 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맑은 날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미세먼지의 그 악영향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또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실내에 있다 보면. 자, 이럴 때일수록 구독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해요. 자, 오늘의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아킨 피닉스가 2019년도 그 조커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촬영을 마치고 지금 이제 10월달 개봉을 목표로 열심히 후반 작업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호아킨 피닉스가 출연하는 조커에 담긴 DC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긴 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가 최고의 빌런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었어요. 왜 하고 많은 그 수많은 빌런들 중에 최고가 조커인가? 자,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다크나잇에서 엄청난 그 돈다발을 불을 지르는 그 조커의 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뭔가요? 자본을 상징하죠.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커가 최고인 빌런이라는 이유와 또 그 조커가 어떤 성격을 가진 악당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조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범죄와 그 사회적인 문제에는, 심지어 전쟁까지도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욕망, 즉 자본이 결부가 돼 있죠. 근데 1조가 됐건 10조가 됐건 내가 태우고 싶다 그러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불을 지를 수 있는 악당, 그게 바로 조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악성을 갖고 있는 악당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악당인 거예요. 창조적인 악을, 자기만의 악을 행하는 악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트맨이 그렇게 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터트려 죽이면 되는데 폭파 리모컨을 양쪽에 주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투페이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배트맨을 정말 아찔하게 만들고, 왜 그러겠어요? 초능력을 갖고 있는 빌런도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가장 배트맨이 상대하기 어려운 악당인 이유는 뭡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자유로운 악성을 갖고 있는 악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커가 최고의 빌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타르시스를 제가 느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왜냐면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인간이 만든 게 돈이지만 돈이 오히려 지금은 갑이 된, 인간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악당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배트맨 영화를 보시면 배트맨에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커에 더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번에도 배트맨이 아니라 조커 영화가, 단독 조커 영화가 나오게 된 이유도 대중들이 훨씬 더 조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물론 히스레저의 역할이 크긴 했죠.
그래서 이번 영화도 히스레저의 이미지를 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조커가 최고의 빌런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죠. 자, 호아킨 피닉스 굉장히 그 연기파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시죠? 여러분들 느끼실 때. 사실 호아킨 피닉스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그 정보들이 있죠. 형이 누굽니까? 리버 피닉스.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정말 잘생긴 꽃미남 리버 피닉스죠.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인중에 흉터가 있어요.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키가 173이라고 프로필에는 나오는데 더 작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근데 뭐 173이 맞다고 해도 서양인 남자 키 치고는 상당히 좀 작은 축에 들어가는 그런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살이 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조커를 찍으면서 조금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살이 찐 이미지가 강하죠. 그리고 수염이 또 하얗다 보니까 나이보다도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보통은. 저희 자레드 레토 좀 보시죠. 자,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자, 누가 더 형으로 보이세요? 예, 정답은 자레드 레토가 3살 형입니다. 예, 자레드 레토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예, 동갑 화이팅. 사진을 너무 편파적으로 잘생긴 사진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동갑이니까요. 자레드 레토도 자레드 레토도 굉장히 매력있고 연기 잘하는 배우잖아요. 두 분 다 좋아해요, 저는. 하지만 동갑 화이팅. 왜냐면 불쌍해요. 왜 불쌍한지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레드 레토가 조금 더 정이 가요. 지금 상황이. 뭐 예상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언청이에다가 작은 키에 또 잘생긴 꽃미남 형이 있었고, 또 다소 나이 들어 보이는 그 외모, 이런 외형적인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다소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핸디캡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의 연기 스타일과 자기만의 연기로 또 노력으로 지금은 연기파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확고하게 자기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뭐 대중뿐만이 아니라 많은 감독들, 많은 제작자들에게 러브콜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신감이다. 외모는 여러분 화장하고 헤어 바꾸고 살 빼고 뭐 좋은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 입고 얼마든지 자기 외모는 핸디캡들은 커버가 가능하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도록 합시다.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한 상황이실지라도 자신감을 갖자고요, 여러분. 자신감 있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였습니다. 자. 제가 빼먹은 사진이 또 있네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마블에서도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뭐 닥터 스트레인저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만약에 그때 마블로 갔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조커 역할을 볼 수 없었겠죠. 또 조커로 만나기 위한 또 그런 또 협상 결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식도 있어요. 피닉스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몇 년 전에 이혼했죠. 이혼하고 나서 루니마라와 이제 약간 연인 사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다가 최근에 동거를 하고 있다네요. 중년 화이팅. 루니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허라는 영화에서 그 이혼을 하는 부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실 생활 속에서는 연인이 됐네요. 저는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그 마고 로비의 그 할리 퀸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잖아요. 영화는 호평을 받았지만
마고로비의 또 할리퀸은 상당히 또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마고로비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차라리 어차피 두 명의 조커를 이렇게 경쟁시키실 거면 자레드 레토와 마고로비, 호아킨 피닉스와 루니마라, 즉 루니마라가 연기하는 할리퀸 뭐 이런 라인으로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극 제안드립니다. 예, 리스펙트 연기를 굉장히 멋지게 자기만의 개성으로 또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루니마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굉장히 매력있는 예쁜 배우죠. 예, 그냥 인형 같은 외모라기보다는 왠지 모를 매력이 느껴지는, 예, 청순한 이미지도 있으면서 굉장히 또 섹시한 이미지도 공존하는 이런 배우죠. 예, 할리퀸 역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작자분이 제 걸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예, 루니마라의 할리퀸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명이 경쟁하는, 예, 이왕 경쟁시키는 거, 예, 조커만 경쟁시키지 말고 할리퀸도 좀 경쟁시켜 보자고요. 이 매력적인 마고로비와 루니마라의 경쟁 보고 싶네요, 여러분. 예, 동감하시지 않으세요? 예, 동감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DC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호아킨 피닉스가 그 조커 역에 캐스팅된 것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여서가 아니에요. 개성 있는 배우여서가 아닙니다. DC의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얘기로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캐스팅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좀 그냥 얘기에 불과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디카프리오가 그걸 뭐 선호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이미지가 그렇게 뭐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워낙에 잘생긴 배우이긴 한데 또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일본 예능에 출연해서 한 이런 사진을 보시면 또 나름 또 디카프리오도 연기 잘하니까 또 디카프리오만의 또 연기 스타일로 충분히 또 조커를 소화했을 수도 있는데, DC가 바라는 그런 이미지에는 호아킨 피닉스가 훨씬 맞았기 때문에, 또 뭐 배우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DC는 이 호아킨 피닉스의 이미지를 더 원했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더. 자, 여러분, DC의 고민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커라는 영화를 뭐라고 발표를 해요? DC 유니버스, 즉 DCU와는 별개의 라인으로 만들겠다, 독립적으로 만들겠다, 거리를 두는 거죠. 즉 스피노프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수어사이드에 분명 자레드 레토의 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DCU와 거리를 두면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할까요? DC의 고민이 담겨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수어사이드의 조커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어사이드 자체가 막 혹평을 받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쿠아맨이 성공적으로 또 런칭이 됐지만 그것도 역시 제임스 완 감독을 왜 캐스팅했을까요? DC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이 조커도 DC의 고민이 여기저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스피노프 영화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가, 또 조커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레드 레토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걸 뻔히 알면서도 새로운 배우를 영입해서 새로운 조커를 동시에 찍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DC의 고민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만들 거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까? 현실적인 범죄 영화를 만들겠다. 이 말에도 DC의 고민이 담겨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수어사이드를 재촬영을 하고 막 그랬죠? 왜 재촬영을 했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촬영한 걸 내놓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역시나 재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혹평을 받았죠. 팬들로부터도. 괜히 어정쩡하게 마블 스타일의 밝고 뭐 그런 이미지를 추가한답시고 막 썰렁한 개그들을 막 날리는 그런 캐릭터들로 막 변질을 시켰다가 마블 스타일도 아니고 DC 같지도 않은 그런 어정쩡한 영화가 나오게 되었죠. 역시 누구를 따라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DC가 천명하는 현실적인 범죄물을 만들게 됩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농담이 없는, 예전에 DC에서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진지하고 무게감 느껴지는, 그리고 이미지는 어디에 가깝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레저에 가까운 그런 조커 영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 자체도 히스레저를 닮은 거예요. 장발에 양복에 상당히 히스레저 이미지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볍고 밝은 톤의 느낌이 전혀 없는, 즉 웃음기가 전혀 없는 그런 조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다크서클 이미지에 뭔가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자기 세계만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와 딱 맞는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호아킨 피닉스 이미지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약간 그 덕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좀 우울해 보이죠. 눈가의 다크서클도 그렇고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허라는 영화에 보시면 심지어는 외로운 남자인데 운영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소화했죠. 그래서 DC의 이런 그 고민이 호아킨 피닉스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 그를 캐스팅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배우 자신도 조커에 대한 매력을 느끼다 보니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영화를 찍은 그 필립스 감독이 영화를 찍고 나서 시나리오를 좀 다시 썼다 그래요. 근데 재촬영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 좀 성에 안 찬 부분이 있었나 봐요. 감독 스스로는. 그게 그냥 우려스러울 정도인지는 영화를 이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 조커가 두 명이 되다 보니 기존의 조커 역할을 하고 있던 자레드 레토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게 됐습니다. 뭐 당연하죠. 두 명의 조커가 나오다 보니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다 보니까 새로운 조커를 또 캐스팅한 것이고, 또 대중들은 당연히 이제 수어사이드도 후속편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두 배우 조커 역할을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연기 대결을 펼치게 된 겁니다. 대중들은 즐겁겠지만 이 배우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겠죠. 평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비교 평가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게 뻔합니다. 근데 뭐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그런 부담감들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또 스타일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호아킨 피닉스도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레저 스타일로 요번에 영화를 또 찍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스타일로 또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레드 레토뿐만이 아니라 히스레저하고도, 즉 두 명과 비교가 되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자레드 레토보다도 더 무거운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하겠다고 한 거 보니까 역시 자신감의 호아킨 피닉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가지 외형적인 그런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으로 지금의 자리를 잡은 호아킨 피닉스라고. 이번에도 자기 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잘 극복하고, 또 피닉스만의 또 새로운 조커 모습을 또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DC가 그 히스레저의 그 이미지로 가장 성공적이었다라는, 대중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히스레저의 이미지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단순히 따라하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안 받으려면 배우 자신으로도 또 연출자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성공적이었을지. 10월에 개봉을 하는
이 조커 기대가 굉장히 되네요. 자, 여러분들 같이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봉하면 바로 보러 가자고요, 여러분. 자, 저도 리뷰를 할 것이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빨리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동갑 자레드레토 화이팅! 기분이 요즘 울적할 것 같아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